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제한 부담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남해군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 부담의 이유로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지역 반발 속에 재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주의 새로운 교통수단 미래 모빌리티가 개통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연결되고 수요응답형 하모버스도 도입돼 시민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경남도민연금 계획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가입 기회가 주어지고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에서 전통기술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작가 25명이 참여해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가을 도심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찾아 12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막을 내린 함양 산삼축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 축제의 성과와 함께 확장성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부담을 놓고 남해군과 경남도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 부담의 이유로 예산 지원 거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농어촌 위기를 외면한 처사라는 목소리 등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원 분담을 놓고 남해군과 경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재원 마련은 국비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군과 도가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들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10억 원에 이르는 도비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와 농민수당 증액 등으로 지출이 커진 상황 속 해당 사업에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남해군 지역 사회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도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특히 우리 남해군의 경우에는 30% 부담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도비로서는 당연히 부담을 하셔야 되고 도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에 우리 농민들의 어떤 실망과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 도비 부담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기존 입장을 어느 정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도의 긴급 실국장 회의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다른 도의 사항도 추이를 보면서 참여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도는 도비 지원 유무와 부담 비율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상황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겠죠. 제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남해군 역시 현재의 상황에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민생지원금 지급 등 유사 정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둔 군 입장에선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주민 염원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이 가져다줄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군비 부담률을 올리더라도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 취지의 온전한 달성을 위해선 국비 부담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의견차, 공모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뒤따를 거란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업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이를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요응답형 이동수단인 하모 콜버스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환승 마일리지제를 도입한 건데요. 시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진주시 캐릭터 하모가 새겨진 미니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진주시가 새롭게 도입한 수요응답형 이동수단 하모 콜버스입니다. 시는 1일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업의 큰 축은 하모 콜버스와 진주형 마스인 광역 환승 마일리지 체계,
하모 콜버스는 승객의 수요에 응답하는 미니버스로 모두 14대가 도입됩니다. 4대는 진주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사실상 관광버스의 역할을 하게 되고 10대는 대중교통 취약지에 운행되며 노약자의 이동을 돕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환승 마일리지제인 진주형 마스를 도입했습니다. 시외 고속버스는 물론 기차, 비행기 등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진주 시내버스, 택시를 타면 회당 1,650원의 적립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콜버스와 환승 마일리지 적용을 위해서는 티머니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는 진주형 미래모빌리티 사업이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앱을 가지고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리고 특히 진주에 왔을 때 관광버스와 같은 하모 콜버스를 이용하시면 1,650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 환승 마일리지제 도입은 앞선 2020년 시행한 진주 사천간 광역 환승 할인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며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진주 사천 광역 환승 할인제를 통해 시민 11만 3천여 명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환승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를 돌아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 청소년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동서남북 전역에 하모 콜버스를 수요 응답형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시내버스를 도심으로 넣어서 광역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화한 진주시. 시민 편의를 전제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모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비상대응 TF팀을 구성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섭니다. TF팀은 진주시 전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행정민원 시스템 가동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 민원 처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오사카 지역에 기계무역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사절단 파견은 진주시와 코트라 경남 지역 본부가 함께 추진하며 기계 및 기계 부품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합니다. 사절단은 현지에서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경남 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됩니다. 노후 준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사업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경남 도민연금. 그간 설문조사와 토론회,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고 최근 도의회에선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통과로 법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가 도민연금 확정안을 내놓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알렸는데 도민 부담은 줄이고 지원 규모는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연소득 약 9,352만 원 이하의 경남 도민입니다. 금융기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며 도민이 8만 원을 내면 경남도가 2만 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적립됩니다. 지원금은 연간 개인이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연 최대 24만 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이 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연복리 2% 정기 예금형으로 매월 8만 원씩 10년간 960만 원을 납입하면 이자와 도 지원금 등을 포함해 약 1,302만 원이 쌓입니다. 60세부터 5년간 나눠 수령한다면 매월 약 21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관건은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낮은 도민 참여율과 재원 확보 문제 등 사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기 때문
전문가들은 사업 순항을 위해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재정 분담 계획과 외부 변수 대응,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책 설계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정년 연장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지금 기금형제도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외부 변수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과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기금을 조성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소득 구간별로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생활 소품은 실용성이 우선이지만 기능 위에 예술이 더해지면 전혀 다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진주에서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만나볼 수 있는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가을 나들이 전통공예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철웅 기자가 전합니다. 어치리 깊은 나무 위 밤바다의 달빛이 윤슬이 되어 일렁이듯 반사됩니다. 물결 무늬의 칠기는 시대를 넘어선 미감을 전합니다. 일본 작가 사대 효에치 미키의 밤의 바다에서입니다. 가지각색의 조각보들은 하나하나 모여 전통회와 책거리로 재탄생합니다. 겹쳐진 조각보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빛에 들이운 그림자는 남겨진 감정을 대변합니다. 사물들과 정물들이 다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각보에 이어진 관계를 전통적인 방식의 삼솔기법으로 조각보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2년 만에 우리의 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2019년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민속예술 공예 분야의 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로 이 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습니다. 2021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세 번째로 개최를 하게 됐고요. 올해의 주제는 사이, 목과 도자, 금속, 칠,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25명이 참여해 전통기술과 재료정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주제를 사이 비트움이라고 정한 것은 현대와 과거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공예라는 그 사이 모든 것들이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전에서는 세계적 미술가 이성작 화백의 작품과 진주 소목장들의 가구 작품이 나란히 전시돼 현대미술과 전통공예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도심 곳곳이 전시장으로 변모해 진주역 차량 정비고부터 이성자 미술관과 1호 광장 진주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까이 두고 쓸 수 있는 공예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전통의 정신은 세대를 잇는 예술로 이어집니다. 가을과 함께 성큼 다가온 추석 연휴, 예술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비엔날레는 다가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최근 진행된 사천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 관련 용역 보고회에서 펫공원 후보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부지 위치는 축동면 가산리에 위치한 축동 IC 인근의 국유지로 전체 부지는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사천시는 총 사업비 93억여 원을 투입해 주민시설과 일반 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놀이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진주 건축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제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건축문화제에선 진주시가 지난 7년간 운영해온 공공건축과제 성과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이어집니다. 특히 축제 기간 열릴 목조건축과 탄소중립 국제 세미나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 건축의 역할과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양일간 산청 남사예단촌 기산국악당에서 제19회 기산국악제전이 개최됩니다. 행사에선 박헌봉 국악상 시상식과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기산국악 한마당에선 서편제 대표적 예인 오정혜가 전통 아리랑을 노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박헌봉 국악상은 중앙대 공연영상 창작학부 무용전공 종신 명예교수인 최향순 교수가 수상합니다.
함양의 대표 축제, 산삼축제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닷새간 21만 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함양 산양삼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산삼으로 한정된 콘텐츠를 확장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지어 들어선 산양삼 판매 부스에 방문객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함양 산삼축제에서는 판매존의 위치가 유동량이 많은 주차장 인근으로 조정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표 콘텐츠인 산양삼 캐기 체험과 황금 산삼을 찾아라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패밀리 펫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닷새간 열린 축제에 21만 명이 다녀갔고 12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3년째 이리 오는데 일단은 제품 자체가 괜찮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또 지인들한테 선물할 것도 있고 하니까 자주 찾게 돼요. 다만 축제 콘텐츠가 산삼으로 한정되다 보니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산삼이 고령층이 찾는 식품이라는 통념 속에 젊은 층 방문 유도가 쉽지 않은데 콘텐츠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축제 평가 보고회에서는 대안으로 축제 명칭을 함양 항로와 산삼축제, 함양 상림축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방 약초에 과학을 더해 화장품 같은 가공품 중심으로 축제를 확장시킨 제천의 사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약초 중심의 산업이 다소 좀 정통적인 방식에 머물렀다면 올해 제천에서 개최되는 2025 제천 국제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 기반 산업의 과학화, 첨단화를 통해서 그 한계를 옛날의 그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함양 산양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삼 축제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 상림공원 인근 체류시설 확충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산삼축제.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교본 삼아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 오부면 내곡리 위령비 앞에서 제17회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번 위령제엔 오홍택 상청군 국민보도연맹 유족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화 문제를 겪던 함양군 수동면 하교마을회관이 신축됐습니다. 이번 신축엔 마을 자부담금을 포함해 모두 4억 원이 투입돼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민회의와 문화복지 프로그램 진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지난달 29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이를 알렸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대명 소노그룹, 남해대학과 협력해 지산학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채용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해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년 고용 장려금인 씨앗 통장 사업 추진 등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한 사례 역시 수상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동군이 서울 도심에 문을 연 지역관광 안테나숍에서 하동 관광지와 특산물 홍보에 나섰습니다. 야생차와 제첩을 주제로 전시 체험존을 구성해 하동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고 팝업 스토어에선 야생차, 밤파이 등 특산물을 전시 판매합니다. 하동군은 10월 4일까지 팝업 행사를 이어가며 서울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울 속 작은 하동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 이상희 기자입니다.
평상시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제 명절이다 오니까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늘고 뭐 제수용품으로 문어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이제 추석 대목이라 활기가 넘쳐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생선을 사러 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양을 줄여서 맛있는 생선을 구입하였습니다. 경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산업 특성에 맞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은 항공우주를 비롯해 방산, 기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보급할 방침입니다. 사천시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았습니다. 사천시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신규 평생학습도시 2곳과 함께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교육으로 비상하는 사천, 학습으로 도약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의회가 1일 정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의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과 당부사항 전달 등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론 남해군 명예군민 선정 계획과 고향사랑 방문회해 추진 현황 등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와 관련 예산 분담과 추진 방안을 점검하고 행정의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요즘 선선한 날씨에 햇볕과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 가볍게 산책하시기 좋으실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고 주무실 때에는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흐린 하늘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산청 15도, 함양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광주는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광주 1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주말까지는 내내 흐리겠는데요. 추석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